안녕하세요. 경기 남부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는 현직 공인중개사 우리들 아파트입니다. 기다리던 수지구청 롯데캐슬 하이브엘 분양 공고가 나왔습니다. 민간 분양에서 민간 임대로 사업계획이 바뀌고 분양 조건과 가격을 궁금해했던 분들에게 나온 가격이 솔직히 만만치 않은 듯합니다. 그래도 청약을 노리는 분들이라면 필요한 사항들을 체크해야 할 텐데요. 그럼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입지에 자신감이 넘친 롯데의 결정은 입주 보증금 9억에 월세 100만원이라는 월세형 민간 임대 분양 공고를 내놨습니다. 개인적으로 수지지역 고객분들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 다들 너무하다, 말도 안 된다는 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가점이 높았던 분들은 높아진 보증금도 불만이지만 청약 통장을 쓰지 못해 안타깝다고 하는데, 처음 계획처럼 일반 분양으로 했다면 아마 지금의 임대 보증금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받아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만큼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청약 통장이 없이도 청약이 가능하다는 지난번 하이브엘 영상을 보고 기대를 했던 분들 역시 월세 100만원은 좀 아닌 것 같다고 합니다. 9억에 100만원이면 서울 잠실 주변 월세 가격인데 아무리 수지에서 입지가 좋다 해도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는 대답도 들었습니다. 실제 주변 성북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나 이편한 세상, 성북역 롯데캐슬 클라시엘의 전월세 가격을 봐도 전세는 7억 원 선, 월세는 4억에 100만원 정도의 실거래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임대 보증금 가격만 봐도 놀랍지만 분양 공고문에 나와 있는 10년 후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 전환 권리가 없다는 부분과 분양 전환 시 분양 가격과 방법도 임대 사업자가 결정한다는 부분도 의아했습니다. 이 정도 가격의 임대 보증금이라면 10년 후 당연 우선권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에 허탈한 결과가 아닐 수 없는데요. 대부분 청약을 준비했던 분들이라면 이 부분까지 확인하고 청약을 포기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아니다 싶어 상담 전화를 계속 시도했고 그나마 통화를 하고 나서야 조금은 냉정하게 다시 고민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27일 발표된 공고문의 내용은 월세형에 대한 설명으로 이는 작년 인근에 분양했던 제일풍경채의 월세형 분양 공고문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세형 분양 공고문, 즉 확정 분양가에 대한 공고문은 아직 발표가 안 됐고 이는 당첨자에 한해 개별적으로 안내가 될 듯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양 계약서가 쓰여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전세형 분양 공고와 함께 당첨자들이 계약금을 내고 전세형 분양 계약서를 쓰게 될 텐데 이때 아마 전매에 대한 조항이나 확정 분양가, 우선 분양권에 대한 내용들이 함께 작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중도금 대출에 대한 부분 역시 은행과 협의 중이며 아직 중도금 1차 납부까지 시간이 넉넉한 만큼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뉘앙스로 들렸습니다. 개인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든 생각은 청약을 도전하는 분들이 많을 경우 아직 공개되지 않은 조건들이 바뀔 수도 있겠다는 것과 일단 지금 나온 월세형 공고문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지지역 부동산 관련 여러 카페들의 댓글을 보고 직접 고객센터 통화를 하며 세부 내용을 확인해주던 담당자의 말투에서도 지금 반응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청약에 도전하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세형 확정 분양가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월세형만 보고 너무 흥분할 필요가 없다는 분들도 있고 청약 통장이나 청약 증거금 없이 수지구청 롯데캐슬 홈페이지에서 용인시나 수도권 세대주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한 만큼 청약 숫자가 줄기는 해도 청약 도전 수요가 어느 정도는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청약을 하려는 분들이 다시 고민해 봐야 하는 점은 어떤 타입이 과연 인기가 많을지, 계약금은 어느 정도를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사항들이 아닐까요? 현재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통해 세대별 평면도와 VR 화면을 통해 각 세대의 내부 구조와 거실 뷰, 안방 뷰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각 화면마다 특장점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기본적으로 모두 확장형에 거실과 모든 방에 시스템 에어컨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 일반 민간 분양의 경우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과 자재 선택 등의 고민을 해야 했지만 롯데캐슬 하이브엘의 경우 민간 임대이면서 이런 부분들을 모두 기본 사양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타입의 VR을 통해 거실 뷰와 안방, 작은 방들의 뷰를 살펴보면 남향과 북향 기준으로 주변에 보이는
실제 모습을 볼 수 있는 만큼 청약 전 꼭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가장 많은 세대수가 있는 A타입이 3베이 판상형으로 인기가 높을 것으로 보이며 타워형 BC타입도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요가 적은 E타입이나 거실 뷰가 다소 답답한 D타입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조금은 낮지 않을까 합니다. 당첨이 되고 확정 분양가 안내를 받게 됐다면 한 달 남은 기간에 계약금 10%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월세형의 경우 9천만 원 정도가 필요했지만 전세형의 경우 대략 1억 2천에서 3천 가까운 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에 여유가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할 경우 요즘 대출을 조이는 은행권 분위기를 볼 때 개인에 따라 만만치 않은 과정과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9월 1, 2일 청약일 분위기를 봐야 하겠지만 27일 분양 공고문이 나왔을 때 분위기가 한 주 동안 어떻게 바뀔지, 과연 그 전에 전세형 확정 분양가 공고문이 다시 나올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청약 증거금이 필요 없고 전세형 확정 분양가가 나올 수도 있다는 홍보센터의 말을 믿고 일단 청약에 도전해보는 게 나쁘지는 않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첨 후 분양 계약서를 쓸 때 전매나 확정 분양가, 우선 분양권 등에 대해 신경을 쓸 점이 많다는 점, 한 달 내 1억 이상의 계약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따져봐야 합니다. 또 확정 분양가가 14억 원 이상에 나온다면 이 또한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확 낮아질 수 있는 만큼 2035년 분양 전환되는 하이브엘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한 번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크기도 하지만 어쨌든 주사위는 던져줬고 도전하는 분들과 포기하는 분들 사이에서 하이브엘의 가치가 결정되어 갈 듯합니다. 입지가 주는 장점이 과연 어느 정도의 가격선에서 롯데건설과 입주자, 시공사, 은행, 용인시 등 모두를 만족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낼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